네, 여러분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로 지금 삼고 있는 내문사 책은 왼편에 그 표로 된 일반 가이드도 있고 바로 우측으로 지금 그 왼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문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편에 가서 전체적인 문제가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복습하는 개념에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량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했죠. 그래서 뭐 측량 3대 요소 좌표를 우리가 하는 게 수평 위치 XY와 높이 G를 얘기했죠. 그래서 거리, 고저, 각 측량을 얘기하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 위치 결정 방법이 다른 측량은? 자, X, Y는 수평 위치죠, 여러분. 수평 위치. 평면 위치라는 거죠, 수평 위치. 그 다음에 유일하게 수직 위치. 그러니까 수직 위치, 그 다음에 수평 위치, Z. 그렇기 때문에, 자, 삼각이나 상변이나 다각 측량은 다 뭐예요? 이 수평 위치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고, 유일하게 수준 측량만이 뭐예요? 높이를 우리가 측정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번. 측량의 분류 중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를 적당하지 않은 것은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어떤 목적이죠? 노선 측량. 도로나 철도를 우리가 볼 때 사용하는 측량이 되겠죠. 자, 공공 측량은 측량 법칙에 따른 분류죠. 자, 그 다음에 하천 측량. 하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측량하는 것을 하천 측량. 광산 측량도 마찬가지겠죠. 자, 4번. 지형 측량 방법 중 기준점 측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기준점 측량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기준점 측량과 우리가 기본 측량이 있었죠. 기본 측량은 기준점 측량과 세부 측량이 있다겠죠. 그 다음에 이 기준점 측량은 우리가 배운 삼각 삼변 측량, 그 다음에 트래버스 측량, 다각 측량, 그 다음에 GNSS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 세부 측량은 평판하고 스타디아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스타디아 측량이겠죠. 자, 5번. 자, 5번부터 보시면 8번까지는 뭡니까? 정도. 정도. 정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밀도. 정도는 표현을 n분의 1로 하고, 뭡니까? 거리분의 거리 오차라고 했죠. 거리. 전체 거리가 있는데 뭡니까? 전체 거리 중에 얼마만큼의 오차가 발생했느냐. 그러면 각의 오차는 노우초로 하는 각의 뭡니까? 정도가 있고, 다각측량으로 가면 전체 거리 분의 뭐예요? 우리가 폐압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리 관측의 정밀도와 각관측의 정밀도가 같다고 할 때, 이 말이죠. 거리와 각각측의 정밀도가 같다고 할 때, 자, 요 공식 할 때, 거리 관측의 허용 오차를 5천분의 1. 허용 오차라는 것은 뭡니까? 정도력이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오차. 얼마나 정밀하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허용 오차를 5천분의 1로 했다. 그랬을 때 각관측의 허용 오차는 얼마인가 했죠. 각관측의 허용 오차는 어떻게 각관측 허용 오차는 이거죠, 이거. 세타축. 그래서 세타축을 우리가 계산하면 자 1분의 델타 L 거리 고리차에 자 로초를 한다고 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L분의 델타 L은 나와 있죠. 거리 관측 허용 오차 정도가 5천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로초 이걸 외우는데 206265초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답이. 자, 6번. 6번 문제 보시면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여 자, 거리와 방향은 뭡니까? 방향은 각이죠. 거리와 각을 측정해서 평면 위치를 결정하고자 할 때 거리 측정에 오차가 없고 방향만 20초의 오차가 있다 한다. 거리와 각이죠. 거리와 각. 거리와 각을 측정했을 때 자, 거리 측량에는 오차가 없대요. 근데 가게만 20초의 오차가 있었다. 각각씩 20초란 말이잖아요, 20초. 하면 400m에 대한 평면 위치 오차. 평면 위치 오차. 그러면 오차라는 것은 거리 오차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델타 L을 지금 빼내면 되죠, 델타 L. 델타 L은 어떻게 빼냅니까?
로초에 세타초에 곱하기 L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건 2062초. 야, 이 세타초는 20초라고 나와 있죠. 20초. 그 다음에 2062초. 그 다음에 거리는 400m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차원이 삭제가 되니까 여기가 거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거리와 각의 동일한 정밀도로 관측한 거리와 각이 정밀도가 같대요. 동일한 거쳐야 다각 측량을 하려고 한다. 이때 각 관측의 정밀도가 10초예요. 세타초가 10초예요. 그러면 거리 측량의 정밀도는 얼마? 거리 측량기의 정밀도. 그러면 L분의 델타 L을 얘기하잖아요. L분의 델타 L은 로 초분의 세타 초에서, 자, L분의 이거 거리 측량이 이 정밀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6265의 세타 초가 얼마겠습니까? 10초라고 했잖아요. 10초. 계산하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분수로 나오죠, 분수로. 그래서 분수로 좀 표시를 우리가 하고, 그럼 계산기를 여러분이 잘 눌러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산기를. 계산기를 누를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2분의 4는 뭐 2m가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걸 n번으로 바꿔야겠죠? 계산기로, 이게 분수로 표현한다 하면. 그럼 계산기에 뭡니까? 어떻게 눌러야 돼요? 샬브 기능이 있는 X에 요걸 누르면 뭡니까? 바로 분수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돼요, 계산기는. 자, 8번 문제 보시면 똑같은 문제예요, 8번 문제. 자, 스펙각 측정에서 5분, 이건 초가 아닙니다. 분이죠. 5분 이하로 생략하면, 5분 이하를 생략하면, 이 가고차죠, 이거 가고차. 가고차가 5분이 5분. 가고차가 생략하면, 거리 측정은 얼마나 측정해야 균형이 맞는가. 그러니까, 정도 똑같이 이건 L분의 델타 L분의 로 초분의 세타 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n분의 1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로초 206265에 뭐요? 5분이죠. 그럼 5분이니까 초로 바꾸려면 60을 곱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거리 측량의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분이기 때문에 초를 우리가 나타내려면 이게 뭡니까? 60을 곱해야 된다.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측량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어떤, 자,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측량을 분류. 측량을 뭐 앞전 시간에 분류할 때 뭡니까? 위치에 따른 분류. 뭐 XYZ에서 수평과 높이에 대해서 분류를 했죠. 이건 두 개로. 그다음에 뭐 법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뭐 공공 측량, 뭐 기본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수로 측량, 뭐 이 법에 따른 분류. 그다음 뭐 순서에 따라서 뭐가 있으면 중요한 게 기준점 측량과 기본 측량을 해야죠. 기준점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분류했었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목적에 따른 분류, 여러분들. 목적에 따른 분류. 면체적 측량, 노동 측량, 하천 측량, 탄력 측량, 사용 측량.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예요? 이게 이제 운영 측량이죠. 운영 측량. 그래서 기본 측량, 이게 운영 측량. 그 다음에 또 이제 측량 순서에 따른 분류. 단위 요거 앞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분류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게? 면적, 크기에 따른 분류, 크기에 따른 분류, 면적, 크기에 따른 분류.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지구는 둥글죠? 그렇잖아요.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적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지구를 이렇게 뭐 그려본다 하면 지구는 둥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측량을 할 때 이게 이제 구니까 뭐예요? 직선으로 이게 보면 안 되죠. 곡률이 있다는 거예요, 곡률. 이건 이제 원이니까 곡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볼 수도 있고 곡면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하면 우리가 공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넓은 면적의 측량을 하더라도 지구에서 봤을 때는, 지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먼지만한 존재죠. 그곳을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니까 이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서 측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우리가 측량할 때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소지 측량이라는 게 있고 대지 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땅의 면적이 작을 때, 땅의 면적이 클 때, 땅의 면적이 작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측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구를 평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평면. 근데 대지 측량은 뭐예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서 뭡니까? 지구의, 이건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건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공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률. 그래서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우리가 소지 측량과 대지 측량,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또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여러분들, 이게 영어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소지 측량을 다른 말로 보니까 평면 측량이라고 해요. 평면 측량. 평면으로 보니까 평면 측량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국지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국지적인 측량이라고 해요. 국지적인 측량. 대지 측량은 우리가 이거 측지학적 측량이라고. 측지학적 측량. 뭐 뒤에 나오지만 이것도 물리학적 측량, 뭐 기하학적 측량이 있는데 이걸 측지학적 측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용어들이 이렇게 여러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소지 대지의 의미를 알면 자 이런 평면이라도 국지적, 측지학적 측량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시리라 뭐 사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어들이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워갖고 되는 한국이 아니고 이해하고 뭡니까? 여러 번 보다 보면 뭐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지 측량, 대지 측량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소지 측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밀도가 낮죠. 대지 측량은 정밀도가 상당히 높죠. 왜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대지 측량이에요. 근데 뭐예요? 면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곡선을 뭡니까? 우리가 자로 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재는 자는 없어요. 곡선을 재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이걸 직선화 시키는데, 자, 우리가 측량할 범위가 뭐예요? 이게 직선으로 보나 곡선으로 보나 오차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곡선으로 보지 않고 직선으로 보자. 편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밀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오차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최근에는 GNSS 이런 것들을 유성으로 뭡니까? 위치를 잡아내기 때문에 예전에는 되지 않았던 뭡니까? 이 곡선을 우리가 조정해서 뭡니까? 정밀한 측량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뭐 현재 이제 대지 측량이 대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측량과 대지 측량 여러분이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다시피 평면 측량, 소지 측량, 단거리 측량이라고 하고 측지 측량, 대지 측량, 장거리 측량, 뭐 측자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을 고려하고 이건 곡선을 고려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정을 하지 않는다. 보정을 하죠. 그게 정밀하는 거죠, 당연히. 측지 측량이.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고 공률을 고려한다. 이런 거 다 이해하시겠죠? 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자, 이걸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이렇게 평면을 긋고, 여기 곡면을 봤을 때 이 중심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그것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랬을 때, 자, 어느 범위까지는 이걸 평면으로 보고, 이걸 벗어나는 경우에, 이걸, 여기까지를 평면으로 보고, 어느 경우에는 이거 벗어나는 경우를 곡면으로 볼 것인지,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계산을. 그래서, 이 계산은 뭡니까? 그러니까 정도, 호영 오차가 얼마이냐 따라서 뭡니까? 이게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곡선이 있고, 당연히 이제 중심이 있겠죠. 중심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지구 위에 뭡니까? 우리가 측량할 때는 평면으로 본다는 것은 기계를 여기다 세우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퍼져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실제로 재는 것은 이 곡선의 길이를 재야 되는데, 우리가 평면의 길이는 이거 D라고 하면, 자, D하고 이 스몰 D와 라지 D가 같지 않죠, 여러분들. 당연히. 같지 않죠, 여러분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구역까지는 이걸 여러분들 A점이라 하고 이걸 B점이라고 하면 A, B를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계산해봐야 겠지만 안에서는 이 D와 이 스몰 D와 라지 D가 같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같지는 않지만 A, B 안에 있으면 같다고 보자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소지 측량이. 이거는 같지 않고 이게 대지 측량이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 한계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한계점. 자, 그럼 이걸 구분하는 한계점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것인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리 측량의 정의 나옵니다. 거리 측량의 정의. 거리 측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점 간의 최단거리, 두 점 간의 최단거리, 최단거리를 우리가 거리 측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때 뭡니까? 우리가 자 이게 이제 뭐 9라고 생각하고 5이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 뭡니까? 빛을 딱 쬐면 뭡니까? 이 곡면 AB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단거리 우리가 투영거리. 여기서 빛을 딱 쏴갖고 이 AB 곡선을 투영하면 이렇게 직선이 보이겠죠, 여러분들?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 측량의 정의라는 것은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를 우리가 거리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스몰 d와 라지 d가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곡면을 지는 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선을 곡면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실제 거리라는 것은 뭐예요? 두 점 간의 최단 거리. 그래서 측량에서 말하는 거리는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를 우리가 뭐예요? 거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이 D에서, 이 스몰 D에서 라지 D를 뺀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차도 오차. 그렇잖아요. 같지는 않지만 같다고 봤을 뿐이지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스몰 D에서 라지 D를 빼면 우리가 이걸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오차. 음? 곡면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죠, 여러분들. 물론 이런 오차는 뭐 나중에 가면 이제 기차나 구차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오차다. 그러면 이 오차를 계산을 해요, 계산을.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이, 이 기하학적으로 D-D를 오차를 뭐 계산 이제 테일러의 급수전개로 해서 뭐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이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12 이거 계산을 해보면 12R의 제곱에 D의 3승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R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R은 이거죠, 이거. 우리가 지구의 반경이죠. 그래서 이것도 외워 주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6,370km입니다. 지구의 반경은 6,370m, 70km예요.
63 빌딩이 원래는 70층으로 지으려고 했죠, 여러분들. 어쨌든 6,370은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 D는 뭐예요, D는? 실제 이 곡선의 길이를 말을 하는 것이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차다, 오차. 오차. 자, 계산해 봤더니 오차는 테일러의 급수정비를 하면 12R의 제곱분의 D3승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오차에서 그러면 우리가 허용 정도, 아까 지금 허용 오차, 허용 정도에 대해 설명해 정도라는 표시는 n분의 1 스케일로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거리 오차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거리 오차는 여기서 d-d잖아요. 그럼 거리는 뭐예요? 실제 거리 d를 비교를 하겠죠. 이게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d로 나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d가 하나 없어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12r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리의 정도는 12r의 제곱에 d의 제곱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허용 정도를 한계를 어떻게 한다겠죠? 한계를 이 한계 일어나죠. 이 한계 우리 이 한계를 계산할 때 허용 오차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0의 6승분의 1일 때, 100만 분의 1일 때 계산을 해보면 이 R은 6,370이니까 이 D라는 직경이 나오겠죠. 이 계산해보면 이 직경이 얼마가 나오냐? 약 22km 나옵니다. 22km. 22km. 면적 A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원의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해보면 면적은 약 380, 대략 400 제곱킬로미터 제곱이 나오는 것이죠. 허용 정도를 10의 6승분의 1로 했을 때 10의 6승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잖아요.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100만 메타에 1m의 오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엄청 정밀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이제 과거에 정밀한 의미고, 지금 뭐 GNS에서 측량하면 이게 12승분의 1이 아니고 수억 분의 1만큼의 오차가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가 허용오차 10의 6승분의 1의 허용오차의 정밀도가 상당히 정확하잖아요. 정밀하잖아. 이런 정도의, 오차가 있을 때, 우리가 자, 직경은 22km. 그럼 반경으로 하면 뭡니까? 이게 11km가 되죠. 11km.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소지 측량형, 대지 측량의 한계가 이 말이란 말은, 자, 반경이 11km 이내면 평면으로 간주를 하고, 11km를 넘어가면 뭐요? 대지 측량,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11km, 반경이 11km 공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것은, 자, 직선으로 평면화해서 뭡니까?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의 측량 범위, 면적에 따라서, 자, 평면 측량일 때는, 자, 허용 오차가 100만 분의 1일 때, 반경이 11km, 그 다음에 직경으로 하면 22km. 자, 면적은 이제 400km 나오죠. 원의 면적은 뭡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400km가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뭡니까? 측량 대상을 직선으로 간주하고 측량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10의 6승,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의 6승분의 1일 때, 10의 6승분의 1일 때, 반경 11km, 면적 400제곱킬로미터. 근데 허용 정도가 10의 6승분의 1이 아니고 10의 5승분의 1일 때는 달라지겠죠. 이거는 반경이나 당연히 이 면적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0의 6승분의 측지 측량은 10의 6승분일 때, 반경 11km 이상일 때,
이상일 때죠, 이상일 때. 그래서 공유를 고려하는 정밀 측량이다. 했을 때 측량 대상을 이렇게 곡면으로 간주한다는 곡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시험에 이 중요한 게 조건 자체가 뭔가 10의 5승인지 10의 6승분의 1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6승분의 1일 때 직경 뭐 22면 반경 R은 뭐요? 11km가 되겠죠. 그리고 면적 A는 400제곱킬로미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면적에 따른 분류, 평면 측량과 그러니까 측지 측량, 소지 측량과 대지 측량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해 당연히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이 평면 측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정밀도, 거리 오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정도라는 것은 거리분의 거리 오차를 얘기하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테일러의 급수 전개를 하면 뭐예요? 12분의 R의 제곱에 D의 3승이 나온다. 그래서 거리 오차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D에서 그러니까 스몰 D에서 라지 D를 뺀 것이 이건 L로 표시했으니까 뭐 D라고 봐도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보와 거리 오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측지, 대지 측량, 지구의 공유를 고려한 장거리 측량이다.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면적은, 오늘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1km 때 우리가 뭐예요? 직정이 11km, 10의 6승분의 1일 때 11km 누르면 약 400제곱킬로미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정밀도는 제가 설명을 했죠. 정밀도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n분의 1이다. 그리고 이것은 L분의 델타 L분의 세타초 각 오차는 노초로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 기본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밀도 오차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측량, 뭐 각 측량, 다각 측량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충분히 얘기하면서 꼭 알아줘야 될 상황입니다.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측지학 및 측지 측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측지학 및 측지 측량. 자, 측량이라는 게 있고, 설명했죠. 측량에는 정의가 무엇인지. 측량학은 학문적인 것이고, 자, 측지학이라고, 측지학. 이 지라는 것은 뭐 지구 물리학. 그러니까, 측량은 점의 위치를 판단하고 특성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정량적, 정성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구 물리학이 들어가. 지구 물리학.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죠, 여러분들. 측지학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시면 측지학이란 지구 내부의 특성. 이건 뭡니까? 정성적이죠, 정성적. 그 다음에 지구의 형상, 지구 표면의 상호 위치. 그것도 뭐예요? 그건 정량적. 그렇죠? 이걸 합친 게 뭡니까? 측지학이라는 거죠. 측지학. 그래서 여기에 많은 정량적이라는 것은 위치, 좌표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고, 정성적은 특성이죠. 점의 특성은 뭐예요? 점의 특성은 이건 약간 지구 물리학 개념이라는 것이죠. 지구 물리학. 자전, 공전, 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속 간만의 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의미의 어떻게 보면 측지학이 측량보다는 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기하학적인 측지학에서는 천문 측량, 위성 측지, 높이 결정들이 있다.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측지학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기하학적 측지학과 뭐 물리학적 측지학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물리학이고 이것은 뭐요? 지구 형상이라든지
우리가 상호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뒤에 또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자, 물리학 특지학. 여기 기하학 물리학네. 물리학 특지학은 형상 해석하고 중력을 측정하고 지장을 측정을 한다. 이게 지구 물리학, 지구 물리학. 뭐,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뭡니까? 어, 뭐, 다음 주에 강의할 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특지 측량이란 지구의 공력을 고려하지 않는 측량으로 20km 이내의 평면을 취급한다. 측지 측량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어,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이 있었죠. 그래서 측지 측량은 뭐예요? 우리가 장거리 측량이라고 했잖아요. 대지 측량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지구의 공조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자, 2번. 측량에서 일반적으로 지구의 공유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범위는 얼마인가?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정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건 10의 6승, 우리가 10의 6승분의 1을 표현 어떻게 합니까? 10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100만 분의 1의 정밀도일 때 우리가 공유를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는 뭐예요? 한계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우리가 요거는 정도 n분의 1은 t분의 d-t 이것은 우리가 12r의 제곱분의 d의 제곱에서 뭐예요? 우리가 r은 6370km 그리고 d는 뭐예요? d는 10의 6승분의 그렇죠. 요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도는 이게 10의 6승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d를 이 공식에서 d를 빼면 d가 얼마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게 22kg 나오죠. 12승분의 때는.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들은 면적이죠. 면적은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서? 면적은 최대 범위는 면적은 4분의 파이 t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4분의 파이의 곱하기 이 d가 26km를 넣으면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 10의 6승분의 1일 때 직경이 22,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단면적은 약 400, 정확히 계산해보면 382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해서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산을 안 더라도 뭡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인풋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지구 3번 문제. 지구 반지름 R이 6,370원 또 주어졌네요. 친절하게. 안 주더라도 뭡니까?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 63 빌딩을 짓는데 원래는 70층으로 질러야겠다. 63층이 아니고. 이거 거리의 허용 오차 정도죠. 10의 5승분의 1이거든요. 10의 5승분의 1이었다면 직경 몇 킬로까지를 평면 측량으로 볼 수 있는가? 근데 10의 6승은 우리가 10의 6승분의 1일 때 직경은 22km. 뭐 단면적은 약 400km부터 주고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되지만 뭐 10의 5승분의 1까지 우리가 뭐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이거 혹시 못 외운다 하더라도 뭡니까? 여러분들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D를 구할 때 우리가 뭐 구해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도는 뭐요? T분의 D-D에서 이건 뭐예요? 계속 12분의 똑같은 게 나옵니다. D의 제곱에서 이게 6370이고 그 다음에 이 n분의 이 수축이 10의 5승분의 1일 때문이니까 이 d는 구해주고 d는 뭐 이것도 씌워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약 69.78이 나온다는 거야. 70, 69가 나오죠. 69, 70. 그래서 뭐 그것도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굳이 뭐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들. 계산기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눌러보면 답이 다 나오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측량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측량의 분류. 측량의 분류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분류. 그래서, 측량 구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지구의 공유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우리가 뭐요? 소지 측량이죠. 자, 소지 측량과 대지 측량으로 분류했고, 그리고 자, 땅의 넓이가 작다. 작다는 뭐 평면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지 측량은, 측지 측량은 고려한다. 용어가 평면, 육지 측량, 대지 측량, 측지 측량. 이렇게 나눠졌죠, 여러분들. 자, 이게 틀렸네요. 측량 정확도에 따라 평면 기준 측량과 고저 기준 측량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보니까 정확 X, Y와 뭡니까? 그 다음에 고저 측량, Z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건 정확도가 아니죠. 정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뭐예요? X, Y, Z는 위치죠, 위치. 우리가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자, 측량의 정의는 모든 점의 상호 위치를 결정하고 이걸 도면화하는 건데, 상호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X, Y, Z죠. 이게 좌표화 시킨다는 거죠. 그때 X, Y 좌표를 수평, Z를 수직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위치에 따른 거죠. 수직 위치, 수평 위치, 수직 위치. 그렇죠. 그래서 위치에 따른 분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3번. 구면 삼각법을 적용하는 측량과 평면 삼각법을 적용하는 측량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다. 자, 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구면 삼각형. 자, 아니 구면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면. 자, 지구는 둥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거 평면으로 볼 것인지 이거를 뭐예요? 곡면으로 볼 것인지, 이건 아까 말한 이 넓이에 따라서 우리가 한계를 지어서 나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평면으로 본다는 것은 이 평면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지구 본 생각하시면 이 구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구면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구면 삼각형. 음? 구의 면을 가진 삼각형, 구면 삼각형이잖아요. 이건 그냥 삼각형이고. 그렇죠? 이건 평면 삼각형, 이건 구면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구면 삼각법을 적용하는 측량과 평면 삼각형을 측량과 근본적 차이는 삼각형의 내각, 그렇죠.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죠, 180도. 자, 이거 뭐 공식이 뭐 뒤에 또 나중에 설명하는데 n-2 변의수, 가계수 3-2 빼면 180이잖아. 그럼 사각형 같은 경우는 4개니까 4-2 하면 3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화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자,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예요, 180도. 하지만 이 원에서 구면 삼각형의 내합은, 이 합은 어떻게 됩니까? 180도 플러스 알파의 어떤 값을 가지고 있겠죠. 왜?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구, 구에서 삼각형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을 가지기 때문에 뭡니까? 이 삼각형의 내합은, 이 구면의 삼각형의 내합은 180의 플러스의 얼마의 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가량이라고 하죠. 구가량. 이 양을. 구가량.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양이에요. 구 모양으로 각도를 초과하는 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단면적이 필요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뭡니까? 반비례하는 이런 구가량이 우리가 책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차이만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답은 뭐 3번이죠.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뒤에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 드렸어요. 자, 4번. 측량법에서 기본 측량과 공공 측량 두 가지로만 측량을 분류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두 가지로만 하진 않죠. 뭐 일반 측량도 있고, 뭐 지적 측량도 있고, 수로 측량, 법에 의한
분명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자, 다음 마지막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지구 표면의 거리 35km까지 평면으로 간주한다면 허용 정밀도는 얼마인가? 자, 정밀도 평면으로 간주한다 했잖아요. 어쨌든 거리분의 거리 오차. 이것은 공식이 뭐다? 12R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이다. 했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 거리가 35km죠. 35km. 거리가 35km고, 정밀도가 어떻게 반지름 6,370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식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1에 곱하기, 자, 6,370에, 6,370에 제곱분의, 자, D가 나왔죠. 35잖아요. 비교, 자, 35km가 평면으로 간주하되 핸드스의 거리는 어쨌든 35km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한 개를 지금 얘기했으니까 계산해서 풀어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이번 주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잠깐 측량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분류에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잠깐 설명하면 자 측량이란 무엇인가? 측량의 정의죠, 정의.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다. 뭡니까? 정량적인 해석과 정성적인 해석. 자, 이거 특성을 해석한 것이다. 그렇죠? 모든 점의 뭡니까? 상호 위치 관계. 상호 위치 관계. 뭡니까? 이게 좌표를 도면화했다. 도면화하지 않으면 측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정성적인 해석. 이걸 해서 과거. 자, 이건 현재. 그래서 우리가 측량의 정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측량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측량 분류는 여러분들 측량 분류는 중요한 게 뭐였다? 면적에 따라서 소지 측량과 대지 측량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정도라고 했고, 이 정도라는 것은 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 거리분의 거리오차. 각 측량으로 가면 각 오차는 무오차를 하고 다각 측량을 갔을 때는 전체 거리분의 표약 오차를 이렇게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정밀도가 10의 6승분의 1일 때 우리가 직경은 22km, 그 다음에 단면적은 400제곱킬로미터다. 그래서 요 안에 있으면 소지 측량, 요걸 벗어나면 우리가 대지 측량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 거리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소지 측량인 평면 측량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리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그러니까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 볼게. 요거, 2062, 1호초. 그 다음에, 반지름 모양. 그 다음에, 뭐 설명했던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 틀려먹었네요. D분의 D-D는 뭐요? 12, R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이다. 이 공식, 처음 나온 공식이죠, 여러분들. 하나 꼭 알아두게 된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 요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강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